오늘 만도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자입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문막은 원주시청, 익산은 전주시청, 평택은 서울 세종로에 집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조합원 동지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께서도 참가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와중에 건설 노동자의 분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운명하셨죠. 가슴속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밥줄이란 밥을 위해 나의 수고로운 노동을 고스란히 내놓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노동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노동절 당일 건설노조 양회동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모욕에 자존심이 상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온몸을 불살라 저항했습니다. 노동자는 자본의 밧줄을 의탁하고 정권은 이런 노동자를 우습게 보지만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까지 내맡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우리의 목숨줄을 흔듭니다. 노동조합과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너와 내가 밥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동절에 이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물론이고 부모님, 자녀들의 삶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야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길 바라고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되길 희망했지만 어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겠습니까? 부모가 된 우리가 보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노동조로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을 모르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진 것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자도 아닌 근로자의 이름으로 고달프셨을 부모님의 삶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몸부림과 현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이 그래왔듯이 노골적으로 친자본 반노동 정책에 충실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권도 친자본이었다는 데에는 큰 변함이 없죠. 분배의 정의와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김상종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론을 증명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노동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졌죠. 아버지의 고된 노동을 이어받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동조합에 몸담았던 지난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현실을 냉정히 살펴봅니다. 과연 나은 세상으로 변했는지,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에 희망을 심었는지.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은 암울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 전환 비율인데 이게 독일과 핀란드와 비교해도 4배, 3배가 됩니다. 이게 2013년 기준이니까 지금 더 나빠졌을 겁니다. 노동시간은 역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하면 400시간 정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세계 1위입니다. 87년 노동조합이 들불처럼 생겨서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됐고 97년 정리해고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가슴 벅찼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뒤로하고 약 20년 만에 노동자의 삶의 지표는 87년 이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사측의 태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2년 직장 폐쇄 이후 만두지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측과 교섭에 임합니다. 당시 사측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로 만두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조롱했습니다. 올해 희망퇴직에 대한 사측의 당당한 태도는 노동자의 밥줄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측은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식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기댈 곳은 노동조합이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입니다. 만일 아직도 단체 행동권을 말하느냐고
당신들만 싸워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누가 묻는다면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운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의 나 하나의 꽃대여 중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